무슨 온천식이나요? 어머니는 집안 목욕탕이 딱 맞아요. 며느리는 테이블 위로 목욕탕 쿠폰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는 고급 일본 온천 여행을 선물하면서 저에게는 쓰다 남은 동네 목욕탕 쿠폰을 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1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10년 동안 당연하게 살았던 그 아파트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목욕탕 쿠폰을 던진 그날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라는 것을요. 집 싹 팔아 며느리에게 피눈물 나게 복수해준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금자, 올해 예순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를 다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져도 참았어요. 아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10년 전 민호가 결혼을 앞두고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신혼집 마련이 걱정이에요.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요. 금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죠. 그날 밤부터 금자는 통장을 뒤적였습니다. 40년 가까이 모은 전 재산과 퇴직금을 합치니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왔어요. 금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죠.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금자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외곽의 괜찮은 신축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평생 살라고 했죠. 민호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수진도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웃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열심히 살게요. 금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갔지만 행복했어요. 아들이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명절 때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고 수진도 시어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죠.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금자가 집에 방문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명절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가면 대충 받아들고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뒀죠. 금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바쁘니까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들 민호에게 말해볼까 싶었지만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고 견뎠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제 금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명절에 집에 가면 수지는 방문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자에게 말했죠. 엄마,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대요. 이해 좀 해주세요. 금자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이 왔습니다. 민호가 드물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금자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금자는 새 옷까지 사입고 아파트로 갔죠.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내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참, 이번에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받았어요. 꽤 짭짤하더라고요. 민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이가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받은 거야. 수진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일본 온천 여행 선물했어요. 최고급 료칸이에요. 1박에 80만 원짜리. 금자는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 친정어머니 좋아하시겠네. 수진이 사진을 넘기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노천탕도 있고 가이세키 요리도 나오고요. 우리 엄마 완전 좋아하셨어요. 금자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수진이 효녀네. 나도 네 엄마잖아. 나도 온천 한번 보내줄 수 있어?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금자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조롱과 무시가 가득했죠. 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본은 비행기 타야 하잖아요. 어머니 다리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비행기는 무리 아니에요?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는 집 앞 목욕탕이 제일 편하실 것 같은데요. 뭐하러 멀리까지 가세요? 수진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목욕탕 쿠폰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로 툭 던졌어요. 제가 안 쓰는 거 있는데 드릴게요. 유효기간 이번 달까지니까 빨리 쓰세요. 쿠폰이 금자 앞 접시 옆에 떨어졌습니다. 금자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4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옆에 앉은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목욕탕 쿠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금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민호가 황급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벌써요? 식사도 다 안 하셨잖아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쿠폰 챙겨가세요. 금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금자는 눈물을 참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1층 로비를 지나면서도 참았죠. 하지만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금자는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금자가 살아온 공간이었죠. 금자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목욕탕 쿠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자는 쿠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돌아온 건 목욕탕 쿠폰 한 장이구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금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죠. 금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금자는 결국 받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는 수진이가 좀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잘 말해볼게요. 금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려? 너도 나한테 동네 목욕탕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수진이가 그냥 좋은 뜻으로 준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금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깨달았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걸요. 아니, 애초에 자신은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돈 줄 정도였다는 걸 깨달았죠. 금자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10년 전 아파트를 샀을 때 받았던 서류였죠.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금자. 금자는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른 뒤였어요. 대신 차가운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죠. 그래, 내 집이야.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지. 금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어요. 정지훈. 10년 전 아파트를 살 때 도와줬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금자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전화하자. 금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자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40년간 쌓아온 희생과 인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단력이 자리 잡았죠. 금자는 목욕탕 쿠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어요. 잘 받아야지. 이게 내가 받은 마지막 선물이니까.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밤은 깊어갔고 금자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금자는 잠 한숨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금자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밤새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아들 내외가 당할 충격을,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될 자유를요. 금자는 씻지도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중개인 정지훈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정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지훈입니다. 금자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저 이금자예요. 10년 전에 아파트 매매 도와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정지훈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여사님, 물론 기억하죠. 그때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사셨던 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금자는 불필요한 인사말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요, 팔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전화기 너머로 정지훈이 놀란 듯 잠시 침묵했어요. 금자는 그 침묵이 길어지기 전에 말을 이었죠.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대신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매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제 아들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모르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금자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거기에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확 팔아버리려고요. 비밀 유지만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정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지역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도 명확하시고 금매라도 충분히 사려는 사람 있을 겁니다. 금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오늘 오전에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정지훈이 흔쾌히 답했죠. 네, 오세요. 10시쯤 어떠세요? 전화를 끄는 금자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서랍에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왔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서류들이 복수의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금자는 간단히 세수만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었죠. 오전 10시, 금자는 정지훈의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10년 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지훈이 반갑게 맞아줬죠. 정지훈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정지훈은 금자의 단호한 태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펼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사님, 그 아파트 현재 시세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32평형이시니까 대략 6억 4천 정도 되는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6억 정도에 나갈 것 같아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정지훈이 컴퓨터를 켜며 물었어요. 그 집에 지금 아드님 내외분이 살고 계시죠? 금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걔네들은 세입자도 아니에요. 그냥 제 호의로 무상 거주시켜준 거예요. 정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어요. 금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죠. 그럼 매수인이 나타나면 바로 계약 진행하면 되겠네요. 아드님 내외부는 계약 후에 통보하시는 거죠?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금 치를 때까지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지훈은 금자의 단단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몇 가지만 더 준비해 주시면 바로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금자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등기부등본,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건물 대장까지 완벽했죠. 정지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 잘해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금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새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온 금자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죠. 먼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민호명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 금자는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습니다. 은행원이 친절하게 처리해줬어요. 그리고 금자는 새로운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죠. 아파트 매매 대금을 받을 계좌였습니다. 은행을 나와서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 위해서였죠.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번호 변경하시려고요?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죠. 네, 그럼 제가 핸드폰에서 바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자는 이제 아들 내외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준비도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주도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해안가 풍경, 작은 오피스텔 정보, 그리고 도자기 공방 개업에 필요한 것들을요. 금자는 화면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따뜻한 제주 햇살 아래에서 흙을 만지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곳, 자신만의 삶을 사는 모습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금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수진이한테 내가 말했거든. 앞으로 조심하겠대. 금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화났어? 진짜 미안해.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 금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죠. 아니야. 안 화났어. 괜찮아. 민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이해해줘서.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금자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민호의 사과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은 없었죠. 그저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뿐이었어요. 좋아. 너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자는 냉소를 띠며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수지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SNS에 일본 온천 여행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를 확인하고 있었죠. 친구 하나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효녀다. 어머니한테 이런 고급 여행을 선물하다니. 수진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엄마 효도 받을 때 됐잖아.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해드렸어? 수진이 코웃음 치며 대답했죠. 목욕탕 쿠폰.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은 동네 목욕탕이 제일 편하잖아. 친구들이 웃었어요. 수진도 함께 웃었죠.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쿠폰이 얼마나 큰 복수의 방아쇠를 당겼는지요. 그날 저녁 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님, 벌써 문의 전화가 몇 건 들어왔어요. 그 지역이 요즘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금자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현금 거래 가능한 사람들인가요? 정지훈이 대답했죠.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에요. 현금 보유자들이고요. 제가 조건 맞는 사람들 추려서 연락드릴게요. 금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금자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목욕탕 쿠폰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너희가 받을 선물도 준비될 거야. 밤이 깊어갔고 금자는 매매 계약서 양식을 프린트했습니다. 정지훈이 보내준 파일이었어요. 계약서를 보며 금자는 빈칸을 상상했죠. 곧 그 빈칸에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이 적힐 거예요. 금자는 제주도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아직 예매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날짜별 요금을 꼼꼼히 확인했죠. 잔금 치르는 날 바로 떠나야지. 금자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요. 매물을 내놓은 지 불과 닷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자는 월세방에서 제주도 오피스텔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곳 몇 군데를 찜해두고 임대료를 계산하던 참이었죠. 그때 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지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잘 됐어요. 금자가 놀라 휴대폰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지훈이 숨을 고르며 설명했어요.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는데요. 이분이 시세보다 높게 부르겠대요. 6억 5천에 현금으로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르겠답니다. 금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금매로 내놓았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른다니요. 정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정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이 강태호 씨라고. 여사님 아세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강태호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죠. 강태호요?
혹시 20년 전에 식당 하시던 강 씨 아드님? 정지훈이 놀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분 아버님이 식당 운영하시다가 폐업 위기에 처하셨을 때 여사님이 돈을 빌려주셨잖아요. 금자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금자가 야채 장사를 하던 시절 단골 식당 주인이었던 강 씨 아저씨가 찾아왔었죠.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금자는 당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았고 갚으라는 독촉도 하지 않았죠. 그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했어요. 강 씨 아저씨는 몇 년 후 장사가 잘 되어 돈을 갚았고 진심으로 감사해 했었죠. 정지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태호 씨가 그때 일을 기억하신대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늘 여사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사님 사정을 조금 말씀드렸더니 바로 최고가에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전에 작은 선이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분이 정말 그러셨어요? 정지훈이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오히려 은혜를 갚을 기회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세보다 높게 부른 거예요. 금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 올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정지훈이 서류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강 사장님이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데 여사님 괜찮으세요? 금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좋아요. 내일 하죠. 전화를 끄는 금자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희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어요. 금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까지 완벽했죠. 다음 날 오후 2시 금자는 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한 시간이었어요. 절대 마주칠 일이 없는 시간대였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태호였어요. 강태호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세요? 강태호입니다. 금자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30년 전 아버지 뒤에서 수줍게 서 있던 그 소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아이고, 태호 씨. 이렇게 훌륭하게 크셨네요. 강태호가 금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어요. 이금자 씨는 우리 집 은인이라고요. 금자는 손을 가만히 내맡긴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려울 때 도운 것뿐인데요. 정지훈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할까요?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정지훈이 계약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죠. 금자는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매 가격,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날짜까지요. 강태호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어요. 잔금은 5일 후에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할 테니 여사님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금자는 미리 만들어둔 새 통장을 꺼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계좌였죠.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강태호가 계좌번호를 적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내외한테는 잔금 지급 후에 통보하시는 거죠?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강태호는 금자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어요. 정지훈에게 들은 사연이 사실이라는 걸 확신했죠. 계약이 끝나고 금자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지는 아파트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테이블에는 비싼 와인과 안주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수진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죠. 우리 집 좋지? 시어머니가 사준 건데 완전 공짜로 살고 있어.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맞장구 쳤어요. 진짜 부럽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아. 수진이 코웃음 치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뭐가 좋아? 그냥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우리한테 잘하는 거지.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뿐이었죠.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들이 딛고 선 이 바닥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요. 장금일 하루 전 밤 금자는 월세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아들 내외에게 남길 마지막 쪽지를 쓰기 위해서였죠. 금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요? 원망, 분노, 아니면 서운함? 하지만 금자는 결국 아주 짧게 썼어요. 내가 받은 선물이라곤 고작 목욕탕 쿠폰이었다. 이제 너희가 받을 선물은 퇴거 통보서다. 금자는 쪽지를 고이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장금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자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금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어요. 입금 5억 8,500만 원. 금자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보지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금자는 곧바로 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입금 확인하셨죠? 금자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소유권 이전은 언제 되나요? 정지훈이 서류 확인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죠. 오늘 오후 2시에 등기소 가서 처리하면 바로 되실 겁니다. 강 사장님도 준비되셨대요. 금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2시에 봬요. 오후 2시 등기소 앞에서 금자와 강태호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등기소로 들어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확인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꿈만 같았죠. 1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소유권 이전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소유주는 강태호 씨입니다. 금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10년 동안 자신의 명의였던 집이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됐죠.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등기소를 나서며 금자가 강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금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제 아들 내외요.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무상 거주자예요. 내용 증명으로 퇴거 통보서 보내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강태호는 금자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보내드리죠. 금자는 강태호와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월세방에 있는 살림살이는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소중한 서류들 뿐이었어요. 금자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목욕탕 쿠폰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욕탕 쿠폰 돌려줄게. 이제 너희는 목욕탕도 마음 편히 못 갈 테니까. 밤이 깊어갔고 금자는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도 예매했죠. 모레 아침 첫 비행기였습니다. 새벽 5시 금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1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죠.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을 걸쳤어요. 마치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말이죠. 금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강태호가 퀵으로 보내준 퇴거 통보서와 자신이 쓴 쪽지, 그리고 목욕탕 쿠폰이 들어 있었어요. 금자는 가방을 메고 월세방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죠. 금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아파트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금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금자는 아파트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금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302호 앞에 섰을 때 금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 문 안에서 아들 내외가 편안히 자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지려는 줄도 모른 채요. 금자는 문 앞에 서류 봉투를 둔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금자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죠. 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째 신호음에서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죠. 민호가 비몽사몽 중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금자는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잘 들어.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던 집 말이야. 민호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집이요? 무슨 소리예요? 금자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내가 팔았어. 너희들의 무상거주는 오늘로 끝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죠. 뭐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금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죠. 문 앞에 나가봐. 새 주인이 보낸 퇴거 통보서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남기는 마지막 선물도 함께. 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엄마. 하지만 금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통신사 앱을 열어 번호 변경 신청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금자는 주저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원님의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이제 민호는 금자에게 전화할 수도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금자는 아파트를 완전히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금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월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302호 안은 난리가 났어요. 민호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왜 그래?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전화를 했어. 집을 팔았대. 수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시어머니 또 삐진 거 아니고. 하지만 민호는 이미 문 앞을 확인하고 있었죠. 민호가 봉투를 뜯자 서류에는 퇴거 요구 통보서, 큼지막한 글씨가 첫 페이지에 박혀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수진이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게? 수진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본 건물의 소유권자 강태호는 무단 거주자 김민호, 이수진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합니다. 법적 권리 없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주 이내 퇴거 바랍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 밑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죠. 금자가 쓴 쪽지였습니다. 수진이 쪽지를 읽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완전 미친 거야, 이제? 쪽지 안에는 목욕탕 쿠폰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던졌던 바로 그 쿠폰이었죠. 민호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정말 집을 판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거야. 시어머니가 우리 주겠다고 한 거잖아.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등기는 엄마 명의였어. 우리 이름은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었어. 수진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당장 취소하라고.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죠. 수진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번호를 바꾼 거야. 엄마가 번호를 바꿨어. 수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쏟아졌죠.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두 사람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는 주민센터로 달려갔어요. 민원 발급기 앞에서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죠. 종이가 나오는 순간 민호와 수진은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소유자 강태호, 이전 소유자 이금자, 소유권 이전 일자, 어제 날짜,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금자는 정말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어제, 단 하루 전에요.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민호는 멍하니 등기부등본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수진이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당장 시어머니 찾아가. 월세방 주소 알잖아.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타고 금자의 월세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은 계속 울었고 민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월세방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민호가 계단을 뛰어올라 금자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더 세게 문을 두드렸죠.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집 이사 간다고 했는데 갔나 보네. 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사요? 언제요? 여자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그것까진 모르고 이사 간다고만 알고 있어요. 민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이 울며 소리쳤죠.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문 열어. 하지만 건물주도 금자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월세 계약을 어제 해지했다는 것만 알려줬죠.
민호와 수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울었고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목욕탕 쿠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쿠폰을 보며 이를 갈았죠.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먼저 미치게 만든 거야. 특히 너.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너무했어. 우리 둘 다. 그 시각 금자는 김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남았어요. 금자는 공항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자는 가방에서 새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제 산 거였. 완전히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연락처는 단 3개뿐이었어요. 정지훈, 강태호, 그리고 제주도 오피스텔 관리인이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주행 7시 30분 항공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자는 일어나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어느 순간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금자는 서울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도시가, 아들을 키웠던 곳이, 모든 희생을 바쳤던 그곳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금자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여전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퇴거 통보서를 붙잡은 채로요. 제주공항에 내린 금자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짠 바다 냄새와 따스한 햇살이 뒤섞인 공기였죠. 금자는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 업체로 향했습니다. 60대의 운전이라니 금자 자신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이제 금자에게는 두려운 게 없었으니까요. 작은 경차를 빌려 탄 금자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서귀포의 5성급 리조트였어요. 며느리 수진이 친정 엄마에게 보내준 일본 온천 료칸보다 더 좋은 곳이었죠. 금자는 싱긋 웃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지옥을 맛보고 있었어요. 퇴거 기한은 2주였습니다. 단 14일 안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를 해야 했죠. 민호는 급하게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문턱이 높았어요. 신용등급도 애매했고 당장 전세 자금을 구하기엔 시간도 부족했죠. 민호가 한숨을 쉬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전세는 무리야. 보증금 모으려면 최소 몇 개월은 걸려. 수진이 발끈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거리에 나앉으라고? 민호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죠. 월세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월세라니요.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던 그 넓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쫓겨난다니요. 결국 두 사람은 사채업자 수준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렸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대부업체에서 연 20%의 이자를 불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민호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지는 옆에서 화만 냈어요.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미친 할망구.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겨우 구한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월세방으로, 그것도 햇빛도 잘 안 드는 반지하로요.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요즘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급하시다니까 금매로 내놓은 거 연결해 드린 거거든요. 수지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날 밤 수지는 미친 듯이 금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심지어 이메일로까지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당장 집 돌려주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우리 집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은 차단되어 있었고 문자는 수신 거부였으며 이메일은 읽지도 않았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할망구가.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제주도 리조트에 도착한 금자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 객실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대리석 욕실, 그리고 넓은 발코니까지요. 금자는 평생 이런 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었어요. 리조트 직원이 짐을 옮겨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조식은 아침 7시부터 2층 레스토랑에서 제공됩니다. 직원이 나간 후 금자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금자는 난간에 팔을 기대고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선물이었구나. 금자는 곧바로 리조트 내 스파를 예약했어요. 최고급 온천 패키지였죠. 1회 이용에 30만 원이었지만 금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스파에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과 아로마 향이 코를 간지럽혔어요. 직원이 금자를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죠. 먼저 온천욕에서 몸을 풀어주시고 마사지 받으시면 됩니다. 금자는 탈의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온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천수가 커다란 욕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금자는 천천히 몸을 담갔죠. 물이 어깨까지 차오르자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목욕탕 쿠폰이 떠올랐어요. 집 앞 동네 목욕탕이면 충분하다던 그 말이요. 금자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최고급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었죠. 수진아, 이게 바로 진짜 온천이란다.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따뜻한 물속에서 완전히 이완됐어요. 40년 동안 쌓인 피로가 물에 녹아 흘러가는 것 같았죠. 마사지를 받는 동안 금자는 거의 잠들 뻔했습니다. 마사지사가 등과 어깨를 풀어줄 때마다 몸속 깊은 곳에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스파를 나온 금자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주 흑돼지 스테이크에 신선한 해산물 요리까지요. 금자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어요.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었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작은 테이블에 앉아 끓인 라면 한 냄비를 나눠 먹는 거예요. 수진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금자는 렌터카를 몰고 제주도 곳곳을 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웅장한 모습을 사진에 담았고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셀카도 찍었어요. 금자는 자신의 모습이 사진에 담기는 게 신기했죠. 지난 10년 동안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금자는 카페에 들러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라봉 주스를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흐뭇했죠. 자신도 지금 행복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퇴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호와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가 꽤 많아. 박스를 싸는 내내 두 사람은 티격태격했어요. 수진이 접시를 박스에 던지듯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 잘 달랬어야지. 이게 다 당신 잘못이라고. 민호가 발끈했어요. 내 잘못? 목욕탕 쿠폰 던진 건 누구야? 친정 엄마한테만 좋은 거 해준 건 누구고. 수진이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맞받아쳤죠. 그럼 당신은 뭐 했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 비겁하게.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비겁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결국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욕하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괴로웠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죠. 자신도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퇴거 날짜가 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302호로 들어와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수지는 멍하니 서서 지켜봤죠. 10년을 살았던 집이 순식간에 텅 비어갔습니다.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며 흐느꼈어요. 정말 끝이네. 정말로. 민호는 손에 남은 아파트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열쇠도 반납해야 했어요. 제주도에서 금자는 작은 오피스텔 계약을 마쳤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아담한 곳이었어요. 월세는 5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죠. 금자에게는 부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자는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도자기 공예 도구점으로 향했어요. 물레와 가마는 너무 비싸서 나중에 사기로 하고 일단 손으로 빚을 수 있는 기본 도구들을 샀죠.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흙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평생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시작하네요.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죠. 금자는 도구들을 사들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작은 베란다를 작업실로 꾸미기 시작했죠. 도구들을 정리하고 흙을 만져보며 금자는 설렜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금자는 서점에 들러 도자기 공예 관련 책도 여러 권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치며 한 장 한 장 읽었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금자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금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어요. 완벽한 자유였죠. 제주도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자는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첫 도자기 작품을 빚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죠. 손에 묻은 흙의 감촉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금자는 작은 찻잔을 만들고 있었어요. 모양이 삐뚤빼뚤했지만 자신이 만든 첫 작품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자는 손을 씻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택배인가 싶었죠.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금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민호가 서 있었어요. 아니, 민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허름했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금자는 순간 화들짝 놀랐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금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피스텔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엄마, 제발 나 좀 봐줘요. 제발.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금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수진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신 거 기억나서요. 그리고 도자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오피스텔을 다 뒤져봤어요. 금자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이 흘린 작은 정보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서 찾아올 줄이야요. 민호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금자는 팔짱을 끼고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면 다야? 10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우리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아요. 빚도 엄청 많고 제발 도와주세요. 금자가 비웃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너희가 나한테 준 목욕탕 쿠폰 기억나? 그게 내가 너희한테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어.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나섰어요.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수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사실상 증여나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살았다는 건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금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핸드백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변호사 상담받은 내용이었죠.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증여 의도가 있었다면 매매 대금의 절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대요. 법적으로요. 금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증여?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어? 무상 거주시켜준 거지. 준 게 아니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우리 살게 했으면 그게 증여 아니고 뭐예요?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봤지? 소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야. 너희 이름은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 내 명예, 내 재산, 내가 팔았어. 끝.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소송 걸 거예요. 금자가 비웃었어요. 해봐. 승산 없을 테니까. 수진이 핸드백을 떨어뜨리며 금자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위협적이었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금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야? 경찰 부를까? 민호가 황급히 수진을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수진은 흥분한 상태였어요. 왜? 우리가 당한 게 얼마인데. 이 할망구가. 금자가 차갑게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제 집에서 협박당하고 있어요. 그제야 수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 갈게요. 두 사람은 허겁지겁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계단 쪽에서 금자를 노려보고 있었죠. 금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문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주도까지 쫓아오다니. 금자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또 찾아올 게 뻔했어요. 금자는 곧바로 결심했죠. 이사를 가야 한다고요. 그날 밤 금자는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벌써 나가시게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금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위약금 내고 나갈게요. 관리인은 아쉬워했지만 계약 해지를 처리해줬어요. 금자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도자기 도구들 뿐이었죠. 1시간도 안 돼서 짐이 다 정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자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어요. 민호와 수진이 눈치채기 전에 떠나야 했죠. 금자는 택시를 타고 제주도 반대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해변 마을이었어요. 관광객도 없고 현지인들만 사는 조용한 곳이었죠. 금자는 미리 알아둔 작은 단독주택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월 40만 원에 보증금 없는 집이었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반겨주며 말했어요. 서울서 왔수가? 여기는 조용한 디니까 푹 쉬랑 살아봐. 금자이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게 좋아요.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작은 마당도 있었죠. 금자는 마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자기 가마를 놓으면 좋겠다고요. 한편 서귀포 쪽 오피스텔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금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금자의 오피스텔 앞을 지나다니며 감시했죠.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에 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가서 확인해봐. 민호가 오피스텔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인에게 물어봤죠. 관리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 어제 나가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로요? 관리인이 어깨를 으쓱했죠. 그건 모르죠.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민호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이사 갔대. 수진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어디로?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대. 아무도 몰라.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어떻게? 결국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도 숙박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수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 외곽 해변 마을에서 금자는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집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잘 지내세요? 금자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지훈 씨, 혹시 아들 내외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부등 본상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사님 거였잖아요. 증여 의도도 없었고요. 금자가 안도하며 물었어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요? 정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기각될 겁니다. 무상거주는 호의였을 뿐이에요. 법적 권리는 전혀 없어요. 금자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었죠.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금자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로 오셨수가? 이거 우리 밭에서 난 귤이우다. 먹어봐요. 금자가 감사하며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뭐 드릴 게 없는데.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무신소리. 이웃끼리 당연한 거 아니우까? 금자는 이 순박한 친절이 낯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금자는 마당에 작은 화덕을 피웠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놓고 간 거였어요. 금자는 귤을 구우며 불을 바라봤죠.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다시 타오르는 거야. 제주도 외곽 해변 마을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파도 소리에 눈을 뜨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죠. 창문을 열면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 한편에는 금자가 직접 만든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에 방수포를 깔아놓은 거였죠. 거기서 금자는 매일 도자기를 빚었어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금자는 찻잔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균형 잡힌 모양이었죠. 금자는 흙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금자씨, 오늘도 열심히 우가? 금자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이번엔 찻잔 만들어요.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감탄했어요. 아이고, 진짜 잘 만드네. 나중에 하나 만들어줘봐. 내가 쓸 테니까. 금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제대로 구워지면 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금자는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금자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억지로 대화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금자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도자기 관련 책들이 꽤 있었어요. 금자는 책을 빌려 읽으며 기술을 익혔죠. 도서관 사서가 금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금자 씨, 오늘은 무슨 책 찾으세요?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유약 바르는 방법 나온 책 있을까요? 사서가 서가로 안내하며 말했죠. 여기 이 책 괜찮아요.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금자는 책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민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이사 온 지 한 달 민호는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죠.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있다가 상사한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상사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김대리, 지금 정신이 어디 있어? 민호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주도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죠. 수지는 수진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았던 특별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프로젝트 성과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수지는 인사팀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죠. 인사팀 과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이에요.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될 겁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번 달 월급은 없는 거예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되겠네요. 수지는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그 보너스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당신 엄마만 아니었어도. 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엄마 얘기 좀 그만하자. 두 사람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만 쌓여갔죠. 어느 날 밤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민호가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 당신 보기도 싫고 이삼도 싫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부할 힘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죠. 알았어.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그날 밤부터 대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수진의 친정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딸의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돈을 원망했던 수진의 엄마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딸의 잘못이 더 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전화로 딸을 꾸짖었어요. 네가 시어머니한테 목욕탕 쿠폰을 던졌다고? 미쳤니?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렇게 된 거고. 수진 어머니가 말을 잘랐죠.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네가 시어머니를 무시한 거잖아.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그런 짓은 절대 안 했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까지 그러지 마요. 하지만 수진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당분간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네가 제대로 반성할 때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친정 엄마한테마저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제주도에서 금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도자기 동호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금자는 용기를 내서 찾아갔죠. 회관에 들어서자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금자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금자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빈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죠. 여기 앉으세요. 초보자세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집에서 조금 해봤는데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 오셨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금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며 행복했습니다. 옆에서 작업하던 60대 여성이 금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금자 씨, 서울에서 왔어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 달 전에 왔어요. 여성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요? 금자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연락 안 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나도 자식들이랑 멀리 살아서 이해해. 금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었죠. 동호회가 끝나고 금자는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작은 가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구워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중고 가마 하나 있는데 제가 쓰던 거예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금자가 놀라며 물었죠. 정말요? 얼마예요? 선생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드릴게요. 저는 새 거 샀거든요. 어차피 창고에 있는 거니까. 금자는 감사의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순박한 친절이 금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이 직접 가마를 금자네 집까지 배달해 줬습니다. 작지만 충분히 쓸만한 크기였어요. 금자는 마당 한편에 가마를 설치하고 첫 작품을 구워보기로 했죠. 그동안 만들어둔 찻잔과 접시들을 가마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온도를 맞추며 기다리는 시간이 설렜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가마에서 작품들을 꺼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금자는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구운 첫 작품이었죠. 금자는 찻잔 하나를 들고
불빛 아래서 살펴봤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이 갔어요. 금자는 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셨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서울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재산이 뭐가 있어요? 빚밖에 없는데.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빚은 어떻게 나누실 건지 합의하셔야 해요. 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반하죠. 그게 공평하니까. 두 사람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제주도에서 금자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자신이 만든 찻잔에 담긴 차 한 잔이었어요. 소박했지만 행복했죠. 마당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잠깐 아들 생각이 났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죠. 금자는 자신이 만든 접시에 과일을 담아 먹었습니다. 귤 하나란 알이 달콤했어요. 누가 던져준 쿠폰으로 가는 목욕탕이 아니라 최고급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삶이었죠. 금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들이었죠. 민호는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지하라서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발뿐이었죠.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목욕탕 쿠폰을 받던 그날의 표정이었죠. 3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 외곽 해변 마을의 작은 집은 이제 완전히 금자의 공간이 됐어요. 마당 한편에는 금자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손글씨로 쓴 소박한 간판이었지만 금자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금자는 이제 63이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많아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3년 전 서울을 떠날 때의 그 날카로운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금자는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손놀림이 능숙했죠. 균형 잡힌 항아리가 물레 위에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공방으로 들어오며 감탄했어요. 금자야, 정말 솜씨 좋아졌네. 이거 팔면 돈 되겠어. 금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관광객들 오면 내놓으려고요. 아주머니가 공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죠. 여기 완전 핫플레이스 됐잖아. SNS에도 올라오고. 실제로 금자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금자의 작품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있었죠. 금자는 작품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은 대부분 은행에 넣어뒀고 이자 수입도 쏠쏠했죠. 주말이 되자 정말로 관광객 몇 명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 둘이 공방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금자 공방이네요. 금자가 반갑게 맞아주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여성들은 진열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찻잔, 접시, 화병까지 다양했죠. 한 여성이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금자가 대답했어요. 3만 원이에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거 2개 살게요. 선물하려고요.
금자는 정성스럽게 찻잔을 포장해 줬습니다. 한지로 감싸고 끈으로 묶었어요. 손님들이 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예쁜 작품들이에요. SNS에 올릴게요. 금자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금자는 작품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어요.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죠.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한 작업을 했어요. 도자기로 카네이션을 만드는 거였죠. 빨간 흙으로 빚은 작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가마에 넣어 구워낸 카네이션은 진짜처럼 아름다웠어요. 금자는 그 카네이션을 공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자기 카네이션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던진 목욕탕 쿠폰 대신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카네이션이었죠. 그날 저녁 금자는 자신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주 흑돼지 삼겹살에 신선한 야채,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이었어요. 혼자였지만 쓸쓸하지 않았죠. 금자는 고기를 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한편 서울에서 민호는 외로운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혼 후 민호는 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도 부담스러워서였죠. 고시원 방은 좁았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라는 게 더 괴로웠죠. 3년 동안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주도를 몇 번이나 뒤졌지만 금자는 흔적도 없었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수지는 수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친정 분위기는 냉랭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그만하긴.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지. 수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보니 3년 전과는 다른 자신이 있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금자가 도자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한 거죠. 금자의 작품들도 몇 점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동호회 선생님이 금자의 작품을 보며 칭찬했어요. 금자 씨, 이 화병 정말 아름다워요. 전시회 메인으로 내놓으면 좋겠어요. 금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메인이라니요. 부끄러워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 작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평온함이 느껴져요. 금자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평온함이라니 바로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얻은 것이었죠. 전시회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왔죠. 금자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금자의 화병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예뻐요. 살 수 있나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만 원이에요. 여성이 기꺼이 구매를 결정했죠. 살게요. 집에 두고 매일 보고 싶어요.
금자는 화병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줄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금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금자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정말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금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회사 출장으로 제주도에 왔다가 우연히 정지훈과 통화를 했었어요. 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죠. 민호 씨, 혹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님이 제주도 외곽에서 도자기 공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요? 정지훈이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줬어요. 민호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죠. 금자 공방이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민호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공방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전시회장에서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민호는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죠. 전시회가 끝나고 어머니가 바닷가로 걷는 걸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뒤에서요. 어머니는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죠.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서울에서 알던 어머니는 늘 희생하고 참고 눈치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달랐죠. 자유로웠고 평온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다가가고 싶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평화를 깨뜨릴 자격이 있나? 민호는 자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찾았던 어머니를 드디어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죠. 금자는 바다를 보다가 뒤돌아 걸어왔습니다. 민호가 숨어 있는 쪽으로요. 민호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금자가 지나갔습니다. 민호와 불과 몇 미터 거리였죠. 민호는 숨을 죽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더 늘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금자는 민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민호는 전봇대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그저 조용히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공방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작은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그걸로 된 거야. 민호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죠.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뻘이야.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죠. 제주도 금자 공방에서는 금자가 저녁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든 작은 접시를 가마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구워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였죠. 금자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금자는 그 별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민호는 잘 살고 있겠지. 가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어요. 그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죠. 금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죠. 내일도 햇살이 비출 거예요. 금자는 다시 물레를 돌리고 흙을 빚고 손님을 맞이할 거였습니다.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이금자로서요. 서울 고시원에서 민호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엄마는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야. 민호는 어머니에게 씌웠던 희생자라는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사는 한 명의 여성이었죠.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으니까요. 제주도 해변 마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금자 공방의 불은 꺼져 있었고 파도 소리만 들렸죠. 금자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꿈속에서 금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습니다. 야채 장사를 하던 그때, 청소를 하던 그때, 아들을 키우던 그때요. 하지만 꿈속의 금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금자가 나타났어요. 물레를 돌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차를 마시는 모습이었죠. 꿈속의 금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미소를 지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완벽한 홀로서기, 완벽한 자유, 완벽한 평화 속에서요. 때로는 희생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금자는 40년을 참았지만 목욕탕 쿠폰 한 장이 그 인내의 끝이었죠. 그녀는 복수를 선택했고 그 복수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민호와 수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모든 걸 얻었어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이금자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금자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참고 살아가죠.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단절이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금자의 이야기는 씁쓸하지만 통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당신의 희생은 존중받고 있냐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